경계를 늦출 수 없어. 시로네는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며 혼잣말을 했다. 속으로 그는 분명히 알았다. 그녀는 연주할 때 잔꾀를 부리는 전문가야. 그는 어색한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아니요, 전혀요. 하지만 리안의 경고는 여전히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저택에서 가장 성격이 고약한 사람은 바로 그의 누나라는 경고였다. 따뜻한 노란 불빛 아래 레이나는 새하얀 피아노 옆에 우아하게 앉아 있었다. 매혹적인 미소를 입가에 깨고 그녀는 시로네를 똑바로 바라보며 음악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제가 가르쳐 줄게요. 여기 앉아줄 수 있나요? 뜻밖의 제안에 시로네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뭐라고? 그는 당황하여 속으로 소리쳤다. 그의 푸른 눈은 혼란스러움을 숨기지 못한 채 크게 뜨였다. 거기 앉으라고? 그는 몸이 굳어졌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의 망설임을 알아차린 레이나는 그저 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이 옆 긴 의자의 빈 공간을 가볍게 두드렸다. 거절할 수 없는 초대였다. 괜찮아. 그녀는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안심시켰다. 내가 허락했으니까 아무도 혼내지 않을 거야. 시로네의 마음은 복잡했고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가 계속 고집하는데 나에게는 거절할 자격이 없었고 그럼에도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이 웅장한 피아노 앞에 앉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으니까. 호화로운 방에서 반짝이는 샹들리에 불빛 아래 시로네는 등받이 의자에 똑바로 앉아 푸른 눈으로 건반을 다소 당황한 듯 바라보았다. 레이나는 바로 옆에 앉아 그녀의 맑은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자, 이건 도, 레, 미 건반이고 악보의 이 기호들은 이 세 건반을 동시에 눌러봐. 지시에 따라 시로네의 가늘고 긴 손가락이 주저하며 세 건반 위에 놓였다. 맑고 감미로운 소리가 뜻밖의 울려 퍼지며 공간을 가득 채웠다. 레이나는 그 멋진 울림에 살짝 놀랐고 시로네는 완전히 매료되었다. 손끝에서 영혼까지 기묘한 전율이 퍼져 그의 뺨을 살짝 붉게 물들였다. 느낌이 정말 좋군.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오, 시작이 좋네요. 레이나는 미소 지으며 칭찬했다. 격려를 받은 시로네는 용기를 내어 주저하며 말했다.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라면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연주해봐도 될까요? 아마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레이나는 살짝 고개를 기울였고 그녀의 호박색 눈에는 흥미로운 빛이 번뜩였다. 좋아요. 누구나 그렇게 시작하는걸요. 그녀는 속으로 궁금해했다. 이 젊은 남자가 방금 자신이 가르쳐준 것 외에 다른 화음을 알고 있을지 없을지. 시론의 아리안의 가늘고 긴 손가락이 새하얀 피아노 건반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졌다. 선율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각 음표는 맑았지만 어딘가 어긋나 공간 속 기대를 산산조각냈다. 레이나 오젠트는 극도의 경악에 저도 모르게 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세상에, 믿을 수 없어. 쟤 완전히 다 틀리게 연주하고 있잖아. 레이나는 마음이 혼란스러워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럼에도 시로네는 완벽하게 집중한 채 손가락을 자신감 있고 단호하게 움직였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러한 모순에 레이나는 더욱 당황했다. 내가 쟤를 멈춰야 할까? 그러나 그녀가 더 자세히 관찰하자 레이나의 입가에 문득 신비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정말 이상해. 쟤는 완벽하게 틀리게 연주하고 있는데 동시에 레이나의 마음속에 울려 퍼진 생각,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시로네는 눈을 살짝 감고 완전히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마음속으로 그는 이전에 레이나의 연주에서 느꼈던 감각을 가장 완벽하게 재현하려고 노력했다. 갑자기 그의 눈에서 신비로운 푸른빛이 섬광처럼 번뜩였다. 시로네의 모든 의식은 데이터 흐름과 빛으로 이루어진 환상적인 정신적 공간으로 옮겨진 듯했다. 그의 앞에 에메랄드빛 에너지로 된 피아노가 나타났고 건반은 투명했으며 음표들은 인광체 점들처럼 떠다녔다. 음표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맑고 정확하게 이어지더니 점차 매끄럽고 복잡한 선율을 형성했으며 각 움직임은 우아함과 자신감을 발산했다. 옆에 앉아있던 레이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소리가 더 정확해지고 있는 건가?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으로 생각했다. 바로 그때 시로네에게서 마치 흰색 번개와 같은 순수하고 강렬한 에너지가 갑자기 폭발했다. 그가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음악에 맞춰 방 전체가 흔들리는 듯했고 공기는 압도적인 순간에 정지했다. 레이나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뜬 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오, 저게 뭐지?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공연이라고 할 수 없어. 하지만 그는 본질에 닿는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다. 왜 이런 아이가 책 분류자이지? 특히 그가 너무 고귀해 보이는데?
시로네는 깜짝 놀라 서둘러 고개를 숙였고 당황한 표정이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그의 설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천지가 진동하는 굉음에 잘렸다. 라이언 오겐트가 살벌한 얼굴로 구겨진 셔츠를 입고 방으로 난입했다. 그는 여동생에게 곧장 분노를 터뜨리며 포효했다. 닥쳐, 이 징그러운 마녀, 시끄러운 요정. 집에 돌아왔으면 쉬기나 해. 왜 이렇게 소란을 피워야 해? 그러나 라이언의 분노는 방에 있는 세 번째 사람의 존재를 마침내 알아차리자마자 갑자기 사그라들었다. 화가 나서 찌푸려졌던 그의 얼굴은 갑자기 극도의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변했다. 응? 시로네? 네가 왜 여기 있어? 예상치 못하게 이름이 불리자 시로네는 화들짝 놀라며 공포에 질려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게 말이죠. 레이나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너희 서로 알아? 시로네는 깜짝 놀라 목덜미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극도의 공황 속에서 더듬거리며 부인하려 했다. 아니요, 그러니까 리안과의 우정이 탄로날 거야. 내가 무슨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리안은 오히려 태연하게 말했다. 시로네? 걔는 제 친구예요. 그 직설적인 선언에 시로네는 너무 놀라 길게 깔린 붉은 양탄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리안을 울려다보며 소리쳤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리안? 리안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걱정 마요. 저 요괴마녀가 성격은 썩었을지 몰라도 이런 일에는 신경 안 써요. 말도 안 돼. 귀족 아가씨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시로네는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불쑥 레이나는 다정하게 다가와 어리둥절한 시로네 옆에 앉았다. 그럼 네 이름은 시로네니? 그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따뜻하게 웃었다. 걱정 마. 리안이 너희가 친구라고 했으면 됐어. 그 녀석이 좀 한심하긴 해도 자기 말에 책임질 줄은 알아. 레이나는 가까이 다가섰고 호박색 눈에는 호기심이 반짝였다. 그럼 아까 연주할 때 무슨 생각을 했니? 언니는 정말 궁금하단다. 뭐? 시로네라고? 누나가 발작이라도 일으킨 줄 알았지? 리안이 뒤에서 말했다. 시로네의 16년 세계관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동생이 평민과 친구가 된 것을 신경 안 쓴다고? 그는 여전히 멍한 채 리안에게 돌아섰다. 어쨌든 리안, 왜 거짓말을 한 거야? 네 누나는 친절한 분이잖아, 숙녀분. 리안은 급히 그를 끌어당기며 극도로 진지한 표정으로 속삭였다. 뭐? 그 여자한테 속지 마. 마녀야, 마녀. 언제 널 집어삼키려고 할지 누가 알아. 동생의 경고에 레이나는 그저 우아하게 입을 가리고 킬킬거렸다. 미안해. 내 동생은 아직 너무 어리거든. 어쨌든 난 그 애가 너 같은 친구를 둬서 기뻐. 시로네는 황급히 손을 저으며 얼굴을 붉혔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제가 그 애한테 빚진 게 더 많아요. 세상에, 너 정말 귀엽다. 레이나가 즐거운 듯 소리쳤다. 그 모습을 본 리아는 음흉하게 웃었다. 그렇게 귀여우면 그냥 데리고 있어, 누나. 아니면 여기서 아예 가족으로 만들어버릴까? 레이나의 미소가 갑자기 싸늘해졌다. 오호, 네 누나가 널 갖게 하는 걸 개의치 않을 만큼 그렇게 친하단 말이지? 리아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반박했다. 누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득 보는 건 누나가 아니라 시로네인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레이나는 리안의 멱살을 잡고 무자비하게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악! 아파! 리안이 처참하게 굳어선 채 머릿속에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남았다. 그래, 귀족들을 이해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들은 더 이해하기 어려워져. 리안은 몸을 일으키며 짜증스럽게 쏘아붙였다. 어쨌든 누나는 왜 집에 온 거야? 얼마 전에 휴가 낸 거 아니었어? 레이나는 손을 털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못 들었어? 라이가 증명시험에 응시할 거야. 난 그 애를 데리러 온 거고 우린 내일 출발할 거야. 아버지는 친구 만나러 가셨어. 나중에 오실 거야. 리아는 그 소식에 깜짝 놀라 온몸이 굳어버렸다. 뭐? 말도 안 돼.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증명시험, 왕국뿐 아니라 대륙 전체에서 인정받는 마법사 및 검사를 위한 표준시험. 매년 1000명 이상이 참가하지만 30명도 채 안 되는 사람만이 자격증을 딸 수 있어. 그 외에도 비정규 자격증이 있는데 알페아스처럼 왕국에서 인정하는 마법 학교를 졸업한 다음 실적 점수로 등급을 올리면 얻을 수 있지. 하지만 알다시피 돈과 명예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몰려드는 법이잖아. 그래서 정규 자격증 시험에 대한 수요는 결코 줄지 않아. 그는 잠시 멈췄다가 자만에 찬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게 바로 제가 18살에 참가하게 될 멋진 시험이죠. 역시 천재는 다르군요.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니 말이죠. 바로 그때 레이나가 따뜻한 목소리로 남동생의 푸른 머리카락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괜찮아. 언니가 저녁 준비할게. 황실에서 온 해산물이라 언니가 직접 준비해야 하거든. 그러고는 레이나가 시로네에게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장난기 어린 윙크를 했다. 매력적인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다. 만나서 반가워 시로네. 우리 다시 만나자. 그녀의 친근함에 놀란 시로네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고 두 뺨은 붉게 물들었다. 그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레이나의 모습이 문 뒤로 사라지자 시로네는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문득 질문이 떠올랐다. 그녀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까? 시로네의 마음은 막연한 슬픔에 잠겼다. 왜냐하면 내일 나는 이 저택을 떠날 거니까. 그와 그녀가 새하얀 피아노 옆에 앉아있던 모습이 문득 떠올랐다.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기억이었다. 시로네가 라이언에게 몸을 돌리며 다소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라이언, 네 누나 말이야. 라이언이 어리동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응? 정적이 흐르는 분위기 속에서 시로네가 푸른 두 눈에 약간 주저하는 호기심을 비치며 나지막이 물었다. 네 누나, 남자친구 있어? 질문이 끝나자마자 라이언 오젠트의 얼굴은 곧바로 굳어버렸다. 평소의 오만한 표정은 사라지고 그 대신 경악이 가득했다. 갑작스러운 변화를 알아챈 시로네는 약간 당황하며 황급히 말했다. 아, 됐어. 그러나 라이언의 얼굴에 떠오른 경악은 빠르게 사라졌고 그 자리를 소름 끼치는 싱글벙글 웃음이 대신했다. 시로네가 당황한 채 말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야.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생각해줘. 어쨌든 리아는 화산처럼 폭발하며 누나! 라고 외쳤다. 화살처럼 달려나가 극심한 당황 속에 뒤로 날아가는 시로네를 남겨두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시로네는 절망적으로 소리쳤고 심장이 발뒤꿈치까지 쿵 떨어졌다. 너무 슬퍼서 말을 실수했을 뿐인데. 그는 부주의한 질문을 후회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리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곧장 발코니로 달려가 난간에 양손을 짚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아래에 서 있는 누나에게 소리쳤다. 누나, 시로네가 물어보는데 누나 남자친구 있어? 그의 외침은 대홀에 울려 퍼져 레이나와 하녀들 모두 일제히 고개를 들게 했다. 너무 창피해서 시로네는 온 힘을 다해 달려들어 쉬지 않고 외치는 리안의 입을 틀어막았다. 둘은 발코니에서 뒤엉켜 혼란스러운 장면을 연출했다. 아래에서는 하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응? 뭐야? 남자친구라고? 혼란 속에서 레이나는 그저 우아하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모든 것을 진정시키는 듯했다. 아하하, 애들이 장난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해독이 끝났으니 이제 찜하러 가져갑시다. 네, 아가씨. 하녀들이 일제히 대답하며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한쪽 구석에서 수석 집사와 그의 부하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집사는 발코니에서 뒤엉킨 두 그림자를 가늘게 뜨고 바라보더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몸을 돌렸다. 하네스, 오늘 막내 도련님 손님 오셨나? 하네스라는 사람이 공손하게 대답했다. 수석 집사님, 미리 잡힌 약속은 없었습니다. 수석 집사의 시선이 다시 위로 향했고 방금 외쳐준 이름이 그의 마음속을 맴돌았다. 시로네, 시로네라고 했지? 왠지 익숙한데? 그의 눈에 깨달음의 빛이 번뜩였고 평소의 침착함은 사라지고 무서울 정도로 날카로운 기색이 대신했다. 이제 기억났다. 그는 몸을 돌렸고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권위가 가득했다. 테무란에게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해. 당장! 흰눈으로 뒤덮인 웅장한 산맥의 풍경 속 살을 내는 듯한 차가운 공기가 감돈다. 고요하고 적막한 숲속은 나무들 사이로 울려 퍼지는 위력적인 외침, 이야에 의해서만 흔들린다. 휴, 리아는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가쁜 숨을 고르려 애썼다. 땀방울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고 그는 균형을 잡기 위해 나무 공봉을 땅에 짚었다. 지친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그만, 10분 휴식. 멀리서 지켜보던 검사는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저 녀석 또 의욕을 불태우는군. 벌써 1년이 되었나? 지난번에도 이 불꽃은 곧 사그라들었지만 리안이 황궁에 가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확신한다. 문제는 스키마인데. 검사가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리안의 땀범벅이 된 얼굴에 갑자기 놀란 표정이 떠올랐다. 그의 눈은 멀리 한 곳을 향해 크게 뜨였다. 도련님! 멀리서 하인의 다급한 외침이 울려 퍼지며 고요한 분위기를 깨트렸다. 한 하인이 허둥지둥 달려와 정적을 깨뜨렸다. 도련님, 레이나 아가씨께서 당장 저택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라이언은 얼굴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미간을 찌푸렸다. 누나, 형과 관련된 일이라면 관심 없어. 누나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전해. 하인은 황급히 손을 저으며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아닙니다, 도련님. 아가씨께서 임시 집사 시로네가 위험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시로네의 이름을 듣자 라이언은 얼어붙었고 손에 든 병이 떨어질 뻔했다. 그는 벌떡 일어섰고 평소에 거만한 얼굴은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뭐라고? 왜? 오늘 그 녀석은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하인은 숨을 헐떡이며 땅에 무릎을 꿇었다. 루이스 수석 집사님이 가장께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가 도련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검술 스승이 돌아보며 엄숙하게 찡그린 얼굴로 말했다. 무슨 일이냐? 라이언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황급히 설명했다. 스승님, 아버지께 가야 합니다. 시로네라는 집사는 제 친구인데 아버지께서 어찌된 일인지 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마디만 하면 아버지께서 그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련은 나중에 계속하겠습니다. 그가 달려가려 했으나 검술 스승이 낮고 굵은 목소리로 그를 가로막았다. 너는 갈 수 없다. 라이언은 멈춰서서 어리둥절하게 스승을 돌아보았다.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뭐라고요? 스승님. 검술 스승은 아무런 설명 없이 그저 서 있었다. 날카로운 눈빛과 검자루 위에 느슨하게 놓인 손은 위험 있는 기운을 뿜어내며 라이언의 모든 발걸음을 막아섰다. 한편 오겐트 저택에서는 화려하지만 차가운 대강당에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온 가족과 하인들의 시선 아래 시로네는 대리석 바닥에 홀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단정한 얼굴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고요했다. 호화로운 소파에 앉아있는 권위 있는 가주 비쇼프 오겐트는 냉정하게 청년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손에 서류 묶음을 들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아무런 감정 없이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시로네 아리안.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시선을 시로네에게 곧장 꽂았다. 너는 처형될 것이다.